난치평 혁명 이문현 자연치유가의 책을 쭉 두껍네요. 이 두꺼운 책을 쭉 읽어가는 중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채소 과일에 대해서 세포를 파괴하여 질병을 만드는 활성산소의 문제가 유리기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음식, 각종 튀김, 프라이팬 음식, 볶아 짠 기름, 높은 온도로 구운 육류, 의류 등은 당장 입에는 고소하고 맛있지만 인체 내에서는 대량의 활성산소를 생산한다. 또 이렇게 가열하는 음식물과 소화불량으로 만들어지는 숙변은 24시간 독을 만들어낸다. 활성산소는 음식물과 함께 입에서 위장으로 이동하면서 닥치는 대로 체세포를 산화시키고 파괴하여 위염, 십이지장염, 장염 등을 일으키고 간으로 흡수해서 간세포를 파괴하며 혈액세포, 혈관세포 산화를 파괴한다. 산화시키고 파괴시킨다. 활성산소란 유리기. 활성산소는 체세포를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하여 질병화하는 물질이다. 라디칼.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네 종류가 있는데 슈퍼옥사이드, 하이드록시, 일중항산소, 과산화수소, 산소, 수소, 전자는 부대전자. 체내에서 이 활성산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활성산소는 맹독성이다. 발암인자다. 활성산소는 현대인의 성인 노화의 주 원인이다. 연쇄적으로 세포를 파괴한다. 과산화수소, H2O2,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슈퍼옥사이드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강력한 발암물질이고 일중항산소, 중항산소 자외선, 피부암의 원인이고 유기히드록시 포옥사이드, 알코옥시 라디칼, 포옥시 라디칼, 오존, 이산화질소, 반응성이 높은 산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군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은 연쇄적 반응이기 때문에 실로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활성산소의 활동을 저지하는 물질이 항산산소 효소는 간에서 생산하는데 간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의 질과 양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사실 이것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런 데 대처할 수 있으면은 노화를 그만큼 방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활성산소의 세포 파괴 연관도를 보면은 활성산소는 고혈압, 당뇨, 노화, 아토피, 암, 통풍, 내장의 백내장, 자가 면역, 파킨슨, 리우마티스,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간염, 신장병. 활성산소의 한 분자가 하나의 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면 여러 개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들은 다시 제2의 세포들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여기서 각각 또 여러 개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세포들을 공격하게 된다. 이대로 하면 삽시간에 인체가 물로 변할 만큼 독성이 우리 몸을 뒤엎는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어떤 음식도 인체에는 강력한 독이 되며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어떤 생활 습관도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산화제는 항염제이며 강장제이다. 이처럼 강력한 생체 파괴물질은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몸 안의 세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효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타민C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해봅시다. 비타민C는 그냥 씹으면 새콤새콤해서 조금 삼켜봅니다.
자, 폴리페놀 화합물,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몰식 자산, 항산화 효소 SOD, 간에서 생성되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플라보노이드, 코엔자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해서 항바이러스 작용, 항세균 작용을 하는 이런 효소들이다. 항산화 물질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피터케미컬은 자외선, 해충, 활성산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유해한 물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건강대체의학에서는 이렇게 좋은 성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이 현대의학에서는 온갖 이런 것들을 연구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어떻게 진멸시키고 제거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효소들을 더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인체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을 파괴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며 항암작용에도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안토시아닌 보라색, 안토크산틴 흰색, 카르틴 항산화 해독, VA 전구체, 당근 및 모든 채소에 있다. 라이코펜 붉은색, 토마토, 수박, 사과 껍질 붉은색, 루테인, 인돌, 녹색 신장, 간, 유방암에 좋다. 루테인, 리그닌, 참깨, 씨앗들, 알리신, 마늘 같은데, 세포라핀, 브로콜리, 비타민 C, E, 셀레늄,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 씨앗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E, 셀레늄, 또 게르마늄, 비타민 B군이 들어있으며 셀레늄은 비타민 C의 1750배나 되는 항산화력을 가진다라는데요. 씨앗 종류에서, 그리고 씨앗에 어떤 것이 렉틴 독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좋은 성분으로서 항산화 효과를 낼 수도 있네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으며 많은 양의 생체 활성물질을 품고 있다. 창조주께서는 생체에서 생과일, 생씨앗에 이러한 물질들이 대량으로 함유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천년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도 얼마든지 쉽게 해독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으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딨냐. 우리는 단지 이것을 잘 습관하면 된다. 습관적으로 편식을 하거나 몸에 해로운 정크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생즙은 꼭 필요하다. 생즙이야말로 살아있는 풍부한 비타민과 광물성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보충 영양제로서의 효과가 크다. 생즙은 짜는 즉시 마셔야 된다. 그렇죠. 생즙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가?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자연식의 노만 워크 박사는 직접 채소 과일을 재배하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거죠. 순수한 생즙에는 농약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즉 생채소나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을 때는 확실히 농약이 큰 해가 되지만은 농약을 흡수한 섬유소 속에 들어있는 원자나 분자는 그 독성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생즙에서는 농약이 전혀 이거 대단한 발견이네요. 이것이 채소나 과일의 농약 찌꺼기, 야채집 과일에서 농약은 섬유세만 남는다. 액체는 없다 이 말인가요? 섬유소가 없는 순수한 생즙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이렇게 장단점이 있네요. 농약을 흡수한 섬유소 속에 들어있는 원자나 분자는 그 독성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생즙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맹독성 살충제는 해충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해를 끼친다. 그러나 살충제를 뿌리면 해충은 즉시 죽지만은 식물은 멀쩡하게 잘 성장해서 간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답은 간단하다. 식물에 농약을 뿌리면 잎이나 줄기, 뿌리 등으로 스며들지만 식물의 섬유소가 곧 농약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식물체의 원자와 분자, 효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자기 본능을 발휘하며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채소나 과일을 녹습기에 넣고 갈면은 섬유소의 세포가 깨지면서 농약은 그대로 펄프 형태의 고운 섬유소 속에 남고 영양소는 유리되어 나온다.
이 원소들은 농약의 독성과 섞이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 이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렇다면요, 영양소 차이를 만드는 좋은 착즙기 고물, 그건 믹서나 액화기 등은 생즙을 얻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생채소와 과일을 아주 잘게 잘라줄 뿐 살아있는 활성 원소를 추출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만든 즙 속에는 농약이 들어있는 섬유수의 펄프가 그대로 존재한다. 또한 12,000rpm의 빠른 회전력을 가진 주우선은 녹즙을 갈 때 전기를 발생시켜서 영양소를 파괴한다. 그런 면이 있나요? 비교적 간편하게 설치된 믹서로 채소와 과일을 갈아먹는 것과 섬유소의 세포를 완전히 갈아 짜내어서 그 속에 영양을 빼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녹즙기에서 얻은 생즙을 먹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채소, 과일의 섬유질을 마치 소가 대책임질하듯이 비벼서 갈고 강력한 압착력으로 짜낸 생즙에는 생채소와 과일 속에 든 영양소의 원자와 분자가 고스란히 남겨 있다. 그렇군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형태의 녹즙을 만드는 기계는 반드시 골수 녹즙을 짜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줘야 된다. 만약 섬유질이 즙 속에 포함되면 간식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염을 만들고 소화 능력을 떨이며 간을 과로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액체가 좋군요. 좋은 엔젤 녹즙기가 좋나요? 엔젤 녹즙기 돈이 되면 하나 샀으면 좋겠네. 분쇄 및 1차 착즙을 하고 2차 착즙을 하고 3차 착즙을 하고 찌꺼기는 배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쩍쩍쩍 이렇게 뽑으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녹즙을 한해서 한 잔씩 쭉쭉 마시면 좋겠네요. 착즙에는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야 한다. 착즙에는 스테인리스. 분쇄는 반드시 비벼가는 방식으로 섬유질을 곱게 갈아내야 한다. 착즙은 섬유질 깊숙이 박힌 영양을 모두 빼내어 골수 녹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저속 회전이라야 한다. 씨앗까지도 갈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엔젤 녹즙기와 생즙기와 비사 주석기와 시사 주석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짜내는 거는 엔젤 녹즙기가요. 1차, 2차, 3차로 해서 찌꺼기 배출을 하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인데요. 살아있는 유기물 원천 생즙이 조근조근 생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유기적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돗물이 우유에서는 또 우리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과 마찬가지로 물 역시 가까이 두면서 마셔야 되는데, 자연은 비나 뇌물 등의 무기적인 물을 식물을 통해서 생명의 원자를 가진 유기적인 물로 바꿔서 인간에게 공급한다. 수돗물은 살아있는 원소가 전혀 없는 광물성 원소, 그래서 무기적인 물이다.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면 혈관과 신장, 담장, 간에서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더구나 수돗물은 염수라는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썩 좋지 않다. 요즘 가정에서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도 부패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과 마찬가지며 빗물이나 뇌물도 모두 무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유기적인 물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오로지 식물밖에 없으며 봄철에 고래소나무로부터 얻는 물 역시 유기적 물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기적인 물은 채소나 과일로부터 얻는 생즙뿐이다. 그렇군요. 모두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천연가들의 식품 생즙.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즙을 채소나 과일은 농축 액종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농축 액을 마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오해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즙은 채소와 과일은 농축액이 아니며 다른 식품에서 농도가 진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서 우리 인체에 가장 잘 맞는 식품이다. 대두콩과 콩가루로 만든 식품은 당근에 비해서 농도가 8배, 7배나 높고 샐러리에 비해서는 9.4배 정도 진하다. 그래서 또 옥수수를 튀긴 팝꽃은 당근즙보다 21배, 샐러리보다 23배의 농도가 높으며 흰설탕은 당근즙보다 42배, 샐러리보다 46배 더 진하다. 이런 식품들이 생즙에 비해서 얼마나 더 짙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가는 섭취 후 몸속에 생기는 체액의 산성도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진한 것은 비교하면 그렇군요. 생즙은 체액의 높은 산성도를 알칼리로 바꿔서 pH를 조절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당근즙과 신선한 우유를 비교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은 원래의 화학 조성에서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래의 함수량을 비교하는 것은 제품의 농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데, 물론 당근즙과 우유의 농도를 비교하는 것이 다소 모순일 수 있지만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우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점액을 만드는 식품이다. 우유 속에 들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함량은 모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 카제인이라는 물질은 접착력이 매우 강해서 악효와 같은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유를 많이 먹고 자란 아이나 우유를 자주 먹인 성인들, 특히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은 혈관이나 림파선이 점액질로 가득 차고 이것이 콧물 감기, 편도선염, 기관지 장애, 알레르기 등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 이 중에서도 알레르기는 아토피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부염과 혈관염, 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몸속의 점액질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당근즙을 마시는 것이다. 요즘 들어서 가축 사료만 먹고 대량으로 사육되는 젖으로부터 얻어지는 의료의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지만은 그래도 꼭 동물의 젖을 먹어야 한다면 점액질이 형성이 비교적 낮은 염소젖이 가장 이상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생즙은 채소나 과일의 농축이 아니며 소화불량을 일으키는커녕 오히려 우리 몸속의 해로운 점액을 없애주고 산성화된 체액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최고의 식품이다. 생즙은 우리가 먹는 식품 가운데서 가장 천연그들의 식품이야. 우리 인체의 세포와 조직 등 모든 기관의 기능을 살려주는 최적의 식품이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일, 채소의 생즙은 생명수다. 생채소에 포함된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물과 살아있는 섬유질은 우리 생명활동에서 필수 불가결이다. 부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인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연법칙 속에서 아무리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를 할지라도 끓이거나 썰면 비타민과 효소가 죽어버려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장, 전립선 뇌졸중, 기억력 저하, 탈모, 신장질환, 단단 결석을 일으킨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채소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알칼리가 가득하다. 생과일에는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양분이 들어있다. 여기에도 아직도 밝히지 않은 효소의 종류와 역할까지 그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게다가 생씨앗이 갖고 있는 영양분과 생체 활성화 물질, 특히 비타민 B군, E, 셀레늄, 아연 등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생체 활성화 물질이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 질병이 없는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생채소와 과일, 생씨앗은 우리 몸속의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독을 해독해주며 인체의 방어체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간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25,000여 종의 효소를 생성한다. 과일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 아이들의 참된 건강 회복시키기,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따지기보다는 두뇌 회전을 발전시키는 것을, 두뇌의 영양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뇌를 입으로 먹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이 뇌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천연 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열어주는 것이 공부에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